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신년 운세 오늘이 마지막이죠. 오늘 개수일간하고 임수일간하고 오늘 2시간 걸쳐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새해 신년 운세 이제 며칠, 오늘이 크리스마스 날이니까 이제 며칠 후에 새해가 오는군요. 근데 명리학적으로는 2월 초순, 대략 2월 5일 정도 입춘부터 이제 새해라고 이제 봅니다. 그럼 앞으로 지금 한 달이나 40일 정도 후에는 명리학적으로 이제 새해가 온다. 뭐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자, 지금 시기가 일종의 교운기예요. 그러니까 2024년의 운하고 2025년의 운이 지금 겹쳐서 같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저수지의 물을 지금 헛물을 빼내고 있고 새물이 들어오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올해의 물이 지금 나가고 있는 중이고 또 새해 들어올 물이 지금 먼저 들어오고 있는 중이고, 그래서 운을 좀 빨리 타는 사람들은 2025년에 들어오는 을사년의 기운이 벌써부터 이제 들어와서 작용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2024년의 기운이 아직 남아있는 분들도 있으시고 뭐 이렇게 볼 거예요. 근데 이게 갑진년하고 을사년이 천간에서 갑을이라 큰 차이가 안 나요. 갑을로 큰 차이가 안 나죠. 근데 지는 신자진을 마무리 짓고, 그래서 지지에 남아있는 수기운들을 이렇게 싹 다 이렇게 걸레로 싹 쓸어 담은 다음에 사화의 시대를, 사화가 시작할 수 있게끔 이제 길을 열어주는 운이니까, 어떤 분은 사화가 좀 일찍 들어오시는 분도 있고 늦게 들어오는 분도 있겠지만, 현재 월운이 해자축으로 가고 있는 형태라 아직 계사년의 사화가 아직 본격적으로 작용하기에는 조금 시간이 걸린다. 지금 현재는 그 월운이 지금 해자축 중이니까 뭐 그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 개수일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수일간은 개유일주, 개사일주, 개미일주, 개묘일주, 개해일주, 개축일주 이렇게 6개가 있는데요. 자, 좀 보도록 하죠. 요 개요일주를 가지고 앞으로 개수일간의 3년간의 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수일간들하고 개수일간들은 이게 있는 것 같아요. 이 앞으로 불기운들이 많이 들어오죠. 화기운들이. 화기운들은 재성운이 다가온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임계수일주들은 내년부터 3년간 식상생재에다가 재생관운까지 3년에 걸쳐서 들어오는데, 내년에는 지지로 맞보기로 들어오고, 내후년에는 위아래로 강하게 들어오고, 그 다음에도 위아래로 강하게 들어온다. 정미는 재성에다가 관성을 섞어놔서 이 재성을 오화를 보다 안정화시켜서 가공을 한 게 미토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관에서 지켜주는 돈이다. 뭐 정도로 보면 되겠죠. 그래서 3년 동안 임계수일주들은 재성이 들어오는구나. 그러면 좋게 보면 재성과 관련된 이슈가 벌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재성과 관련된 이슈라는 게 뭘까요? 그러면 재성, 소유하고 다루고 컨트롤할 것이 생기다. 그러니까 나에게 일이 생기다 같은 거죠. 저는 일이 싫어요 하는 사람한테는 안 좋을 수도 있고, 전 일이 좋아요 하는 사람한테는 좋을 수도 있죠. 재성은 내가 컨트롤하는 대상이니까 내가 소유하는 것, 다루는 것, 관리하는 것, 내가 무언가 담당해야 되고 책임을 가져야 되는 것들, 내가 관리해야 되는 것들이 생길 수 있다 같은 거죠. 혼자서 적적하게 아무 일도 없던 사람이 뭐 길고양이를 한 마리 데려다가 기를 수도 있는 거고, 그 쓸쓸히 집에서 이렇게 소일거리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딸이 손주를 데리고 와가지고 엄마 애 좀 봐주세요 뭐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옆집에 있던 어떤 사람이 내가 좀 돌봐줘야 될 대상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 마을에서 갑자기 무슨 일을 한다면서 나한테 일거리를 맡겨가지고 우리 마을 공동체에서 뭐 하기로 했는데 자네가 뭐 마을 우물을 좀 관리해주게, 마을 저수지를 좀 관리해주게, 뭐 이런 형태의 일들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임수나 개수일주는 앞으로 3년간 일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건데, 그럼 일이 생긴다는 거지 돈이 생긴다라고 확정 지을 수 없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렇게 보면 돼. 생산적인 일이냐, 생산적이지 않은 일이냐, 뭐 또는 그냥 취미적인 일이냐.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돈이 좀 필요합니다라고 한다면 생산적인 일을 하면 되는 건데, 저 돈 필요 없고요, 저 아무 일도 안 하고 싶어요 하는 사람들은 돈과 관련 없는 일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꼭 그거 있죠. 맞고 할래, 그냥 할래.
뭐 자발적으로 선택해서 할래? 몇 대 맞고 할래? 아니면 원치 않았는데 랜덤 박스 열래? 아니면 너가 원하는 거 먼저 갈래? 뭐 그런 거 있죠. 식당에 갔는데 각자 원하는 거 얘기하세요. 원하는 거 줄게. 그러면 아무 말도 안 하면은 식당 아줌마가 남은 거 남기죠. 남은 거. 이건 너가 먹어. 저 시킨 적 없는데 다 1인 1개씩 시켜야 돼. 그냥 안 시킨 사람 내가 시켰어. 이 재성이라는 게 그래서 좋게 작용할 수도 있지만 안 좋게 작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에 재성 이슈는 돈을 번다라고만 표현할 수 없어요. 돈을 쓰는 소비적 행동으로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성운이라는 거는 주식으로 비유하자면 거래량 증가 운이에요. 거래량 증가. 그러니까 주식을 좀 하는 사람들은 올해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게 뭐 좋다는 얘기야, 나쁘다는 얘기야, 이거 모르죠. 주식을 사느라 거래량이 터졌을 수도 있고, 주식이 폭락할 때도 거래량이 터지고요. 주식이 폭등할 때도 거래량이 터집니다. 그래서 뭔가 방향성을 잡았는데 거래량이 터지면은 그 방향성으로 쭉 간다는 거야. 주식이 오르면서 거래량 터지면은 이제 대세 상승이구나. 주식이 내리면서 거래량 터졌으면 이제 주식이 쪽박을 찼구나. 이제 이런 형태라고 보는 거죠. 즉 재물과 관련해서 거래량이 터진다는 일입니다. 그 말인즉슨 돈이 우르르 하고 쏟아져 나갈 수도 있고 돈이 우르르 들어올 수도 있어. 그러면 돈이 나가는 건 또 나쁜 일인가요? 라고 말하면 또 그렇지도 않아. 왜? 여러분이 비싼 명품을 뭐 한 1,000만 원짜리를 사봐. 돈이 우르르 나갈 거 아니야. 차를 좀 맘먹고 한 5천만 원짜리를 사가. 돈이 우르르 나갈 거 아니야. 뭐 어디 땅 같은 거를 좀 우르르 사봐. 그럼 돈이 우르르 나갈 거 아니에요? 뭐 이런 형태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재성은 돈이 필요한 사람들한테는 경제적 활동을 하는 운이고 돈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한테는 소비적 활동을 하는 운이기도 하고 뭐 특별히 돈과 관련돼서 능동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수동적으로 일이 주어질 수 있는 운이다. 이렇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갑진년까지는 아직 재성운이 아니기 때문에 내년부터 지지에서 사화가 와서 1단계로 재성운에 작용을 하는데 1단계만 가지고 안 움직이는 사람들도 있어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좋게 말로 얘기하면 안 움직이는 사람도 있죠. 그 막 쫓아가서 몸을 흔들어대고 좀 내 말 좀 들으라니까! 그럼 그때 가서야 움직일 수 있죠. 이게 쉽게 말해서 재성운 1단계에서는 별로 안 움직이다가 재성운 2단계쯤 되면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임수나 개수일간들이 뭔가 돈을 벌어봐야겠다, 돈을 벌려면 돈을 써야겠다, 뭐 이런 형태를 하면서 나 나가서 일 좀 해봐야겠다, 나 가게를 좀 하나 차려봐야겠다, 뭐 시설비가 한 2천만 원 든다더라, 물건 사다 놓으려면 한 1억 든다더라, 나 친구들한테 좀 다단계를 해야 되는데 일단 물건을 몇 천만 원어치 좀 사야 된다더라, 나 어디다 뭘 좀 투자를 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돈을 벌기 위해서 돈을 쓰는 행동이나 돈을 쓰기 위해서 돈을 버는 행동들, 나 누구랑 여행을 좀 가야겠는데 돈이 필요하다, 나 한 3개월 정도 일 열심히 해가지고 그 돈 모아서 세계 여행 다녀오겠다. 이거 뭐죠? 돈 쓰기 위해서 돈 버는 행동인 거죠. 뭐 반대로 돈 벌기 위해서 돈을 쓰는 행동들이 있죠. 나 가게를 좀 하나 내야겠다. 그 가게를 내려면 지금 얼마가 든다. 하지만 몇 달 후에는 내가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거 등등도 돈과 관련된 일이다. 이게 지금 임수일간하고 개수일간하고 모두 공통된 일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우선 개유일간이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봐요. 개유일간은 내년에 올해 상관운에 이어서 내년에 식신운입니다. 간목 상관운에 그닥 안 움직일 수도 있는데 을목 정도로 가면 이젠 좀 움직여 볼까 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재성이 사유합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일단 내년의 운은 식신생재가 기둥으로 오는 운인데 제가 관인상생하고 식신생재의 차이를 얘기를 전에 했죠. 관인상생은 다소 수동적입니다. 조직에서 무슨 일을 나한테 시키다, 의뢰하다, 맡기다 하는 형태들이고 식신생재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여 뭔가 생산적인 일을 해본다. 대체로 공산주의 국가나 사회주의 국가는 관인상생이나 살인상생으로 움직이는 사회라고 보면 되고 대체로 자본주의 국가나 자유주의 국가는 식신생재나 상관생재로 보통은 경제가 많이 움직이는 형태다. 명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고 싶으면 하고 뭐 하기 싫으면 안 하고 이런 형태들이죠. 그래서 임계수일간들은 내년에 식신생재의 운이 들어오니까 올해 갑진년은 상관이 정관을 달고 상관이 뭐 관성을 달고 들어온 형태니까 관에서 내가 무슨 일을 하기 위한 환경을 마련해 준다 뭐 이런 거였다면은 내년에는 뭔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여 밝고 화려한 곳에서 하고 싶은 일을 하여 뭔가 내가 하는 일을 드러내고 뭔가 소유물을 가지고 싶다, 갖고 싶다. 그래서
임계수 일주들 중에 제가 직업이 없는데 뭔 좀 해볼까요? 한다면 내년이 적기가 될 수도 있고 내년 초부터 좀 움직여보는 것도 괜찮겠다. 왜 그러냐면 을사년에 무언가 생산적이고 뭔가 돈을 벌기 위한 어떤 일을 해보게 되면 그게 단기로 안 끝나요. 왜? 밑에 깔렸던 일이 다음 해에는 천간으로 올라와서 나 이런 거 한다 하고 드러내는 운이 될 수도 있으니까 보통은 지지에서 몇 년 하다가 나중에 천간에서 뜨면 어떤 사람이 화가가 돼서 그림을 그렸는데 야, 너 언제부터 그렸어? 그럼 나 실은 3, 4년 전부터 그냥 집에서 쉬엄쉬엄 그렸었어. 그러다가 이번에 내가 작품전을 연 거야. 이번에 내가 책을 낸 거야. 이게 천간으로 드러난 거죠. 지지는 물밑 작용, 천간은 물위 작용, 뭐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을사년하고 병원년은 물밑 작용 1년 만에 바로 물위 작용, 수면 밑에서 무슨 일을 하다가 다음 해에 드러내서 공개하고 알리는 일을 했다. 특히 화기운이 천간으로 올라가게 되면 알려지다, 드러나다, 뭐 이런 형태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계유일간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식신적인 일을 하여 금전재물 활동에 기반해서 이게 재물 활동에 기반해서 재성을 번다는 소리는 일하면 돈 보장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기둥 자체가 식신생재나 상관생재는 일과 돈이 연결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식신만 있으면 뭐 일은 하는데 돈이 들어올지 모르겠다. 뭐 이런 거 같은 거야. 근데 식신하고 재성이 붙어 있으면 그 일 하면 무슨 돈 보장 뭐 이런 거 같은 겁니다. 뭐 여기서 뭐 중국집에서 일 배워가지고 뭐 3개월 동안 교육 받으면은 취업 보장, 뭐 돈 버는 거 보장, 이 기술 가지면은 무슨 활동 보장, 제주 부리면 돈 보장. 그냥 해보면 뭐 크던 작돈 오겠다. 다 이런 운이라고 보면 되죠. 근데 계유일주 같은 경우는 요 돈이 와서 내 마음을 기쁘게 해주죠. 이렇게 되면 내 마음을 재성이 자극하는 겁니다. 이게 재성 샤워 작용이 나타나죠. 내 마음이 즐겁죠. 사화가 와서 막 자극을 하고 계유가 좋아하겠죠. 이런 계유가 더욱 가열차게 나 이거 할 거야. 내가 좋아하는 거 할 거야. 그럼 내년에 더 크게 하고 내후년에 더 크게 하고 뭐 이렇게 해볼 지금 가능성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낮 시간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인성하고 합을 거는 내 마음에 드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에 드는 재물활동이 될 수가 있겠죠. 을목 해봤는데 하기 전까진 몰랐는데 해보니까 재밌더라. 해보니까 마음에 드네. 뭐 이런 형태들도 될 수가 있죠. 뭔가 내가 소유하고 싶은 거, 그러니까 이런 운에 뭐 일도 좀 해보고 돈 생기니까 뭐 좋아하는 물건도 좀 사보고 좋아하는 물건을 하나 사니까 좀 더 사고 싶어. 그래서 일 좀 더 해보고 뭐 원래 한 개만 하려고 그랬는데 한 2개도 해보고 3개도 해보고 한 일주일만 하고 그만둘라 그랬는데 한 달 해보게 되고 하는 일들이 생길 수 있겠구나. 어쨌든 임계수는 내년에 무언가 생산적인 일들을 한번 해보고 돈도 써보고 돈도 벌어보는 일을 해보라. 이런 것들을 좀 권장을 합니다. 꼭 뭐 돈이 아니더라도 내가 좋아할 만한 일을 찾아서 움직여보는 것도 괜찮다. 이런 측면으로 보면 되겠죠. 자, 우리 어느 일주를 볼까? 예를 들어서 계사일주 같은 경우에는 계사일주는 일주 자체에 사화가 있어요. 일지에 정제가 있는 형태들은 한마디로 내 개인 주머니를 차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직할재성 같은 거죠. 직할재성. 나는 내가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 필요한 거야. 누구한테 얘기 안 하고 그냥 내가 백을 사고 싶어요. 그럼 일지에 식신이 있으면 뭐 하고 싶은 거예요? 누구한테 간섭 안 받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어요. 뭐 이런 거죠. 근데 뭐 다른데 인성이 있으면 그 인성 눈치를 좀 보긴 해야 되는 거고, 인성한테 받은 게 있으니까. 일지에 재성을 가지고 보통 그래서 이런 분들이 정제 가지고 있는 분들이 결혼을 하면은 내 가계부 내가 쓰고 내 돈 내가 관리하고 싶고 누구한테 간섭받지 않는 돈을 가지고 싶어요. 이제 이런 일주가 여잔데 결혼을 했어. 근데 남편한테 생활비를 받아 쓰는 형태야. 남편이 생활비를 주면서 돈 어디다 썼어? 이런 식으로 간섭 안 하고 경제적으로 내가 주도권을 잡고 있으면은 그 남편하고 잘 살 건데 만약에 남편이 그냥 카드로 주면서 내가 10원이라도 하나 쓰면 남편 전화기에 띵똥띵똥하고 못 썼다고 다 날라가고 그러면 이제 전화 와가지고 그거 왜 샀어? 뭐 이런 식으로 내가 돈 쓰는 거에 대해서 내 관리 영역에 대해서 간섭이 들어오게 되면 안 되겠다. 내 치사하고 더러워서 네 돈은 내가 그냥 네 돈은 내가 애 교육비에다 쓰는데 내가 커피 사 먹고 내 옷 사 입을 돈은 내가 벌어야겠다.
내가 왜 택배로 물건 시킨 거에 대해서 왜 너한테 눈치를 봐야 되느냐. 뭐 이런 식으로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지의 재성 가지고 있는 여성분들은 자기 경제권을 가지려고 한다. 마찬가지예요.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지의 재성 가진 남자가 월급쟁이 생활을 하는데 부인한테 경제권을 다 넘기고 부인한테 생활비 요만큼 받아 쓰고 있으면은 보통은 필히 그 남자들은 부업이라든가 비상금을 챙겨 놓는다든가 그렇죠. 뭐 상여금 같은 거를 뭐 부인한테 얘기를 안 한다든가 뭐 부인한테 통장을 다 맡기지 않고 뭐 그냥 딱 생활비 얼마를 주고 나머지는 자기가 관리를 한다든가. 만약에 여성분들께서 만약에 내가 이 남자랑 결혼을 해야겠다. 근데 그 남자가 일지의 재성을 가지고 있다. 일지 시지의 재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개인적으로 내가 자유롭게 다루고자 하는 재성이 있는 것이니 그 사람의 비상금은 묵인해 줘야 한다. 네, 뭐 이런 형태도 되겠죠. 제가 아는 제 친인척인데 그분은 대기업을 다니고 있어요. 근데 보니까 월급이 들어오면 그 월급 통장을 부인이 갖고 있나 보더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용돈을 받아서 쓰시는가 봐요. 그분이 이제 답답하니까 저녁에 친구가 하는 무슨 이자카에 가가지고 알바를 하세요. 저녁 친구가 하는 이자카에 가서 서빙도 하고 뭐도 하고 그래서 거기서 버는 돈은 부인이 타치 안 하기로. 그래서 그분이 이제 낚시도 좋아하고 뭐 해양 스포츠도 좋아하는. 나 그걸로 뭐 할래? 옷 살래? 그건 너 당신 알아서 해라. 대신 당신 생활비에 용돈은 안 올려준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쓰시더라고. 자, 아무튼 요 일지의 재성이 내년 같은 운에 사화가 같이 들어오면 이게 동조 현상이 나타납니다. 가끔 일지에 사화라는 재성이 있어도 안 쓰고 계셨던 분들 입장에서는 한번 해볼까? 나도 내 개인적으로 내가 좋아하는 일 한번 해볼까? 라고 해서 이거를 이제 복음이라 그래서 혹시 안 좋은 거 아닙니까? 원국에 있는 글자가 똑같은 글자가 운에서 들어오면 뭐 혹시 안 좋은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하면 안 좋은 게 아니고요. 그냥 동조 현상이 나타난다라고 보면 돼요. 동조. 소리급수에 땅 치면은 같은 주파수를 가진 애들이 다 진동이 되는 거죠. 그러면 내 사주의 사화, 내 개인적 경제활동이 생길 수도 있죠. 혹시라도 어떤 여성분들은 혹시 우리 남편 애인 생기는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물어보면 뭐 글쎄 뭐 그럴 가능성도 뭐 한 1000분의 1, 10,000분의 1 있을 수 있겠죠. 10,000분의 1 정도. 그쵸? 아니, 근데 그러면 무서워서 어떻게 살아? 아니, 그냥 내가 쓰고 싶은 돈 써보는 운이나 내가 하고 싶은 일 해보는 운이나 그러니까 뭐 이거를 소비 지출로 쓰거나 뭐 개인적 부업을 해보거나 아니면 뒷돈을 좀 챙겨보거나 뭐 이런 부업 같은 거를 해볼 수도 있다. 뭐 이런 형태로도 볼 수 있겠죠. 근데 참고로 이 계산은 자신의 몸도 되지만 결혼한 남자 입장에서는 이 계사의 사화는 자기 부인도 되거든요. 자기 부인도 되는데 이 일지의 재성이 노는 꼴을 잘 못 보는 남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결혼을 했는데 남자 사주가 계사로 이런 식으로 계사, 이모 이런 걸로 돼 있는 경우에는 야 너도 좀 나가서 일 좀 해라. 이런 경우들이 많이 생겨서 보통 부인들에게 부업을 권하거나 무슨 일을 하는데 좀 알바를 해보라고 하거나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가끔 그런 거 있죠. 예를 들어서 예전에 NH공사에서 그 사건이 터졌는데 NH공사가 나라에서 운영하는 그 토지 개발해가지고 거기다 아파트 짓고 하잖아요. 근데 거기 있으면은 이제 어디가 개발될지를 좀 먼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NH공사에 있는 직원들이 자기가 직접 땅을 사지를 못하니까 미리 사놔야 돈 버는데 3, 4년 후에 NH공사에서 어느 지역 땅을 매입하고 어느 지역에 아파트가 선다는 거 알고 있잖아. 거기에 좀 줄인 그 간부 정도 되는 사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는 안 움직이고 자기 부인을 움직여가지고 부인과 처가 식구들 뭐 해가지고 그죠? 부인 명의로 막 이렇게 땅을 샀다는 둥, 집을 샀다는 둥, 개발 지역에 뭐 집을 샀다는 둥, 뭐 이런 내용들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보통은 부인 시켜서 돈 벌게 하는 거예요. 부인 시켜서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다. 나쁜 일은 아닌데 공적인 일이면 좀 곤란하겠죠. 자, 계사일주 내년에 뭐 일을 한번 해볼까라고 했더니 그 이후에 그 일이 좀 커지더라, 확대되더라. 이제 이런 식으로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뭐 개미일주 같은 경우에는 4, 5, 미로 오는 운인데 이 계사일주하고 개미일주는 좀 비슷해요. 이 미토는 토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이게 거의 화하고 마찬가지입니다. 4, 5에다가 토 뿌려 놓은 거거든요. 사화, 재성, 5화, 재성에다가 관성을 섞어 놓은 거에서 재관을 섞어 놓은 글자 다 거기다 또 을목, 재주까지 들어있는 상태니까 이게 상관생, 식신생재, 재생관까지 되는 한방 원큐 글자입니다. 요 개미가. 그러니까 상관, 숨겨진 재능을 이용하여 재물활동을 하고
요거를 내 책임과 명예와 관을 통해서 그래도 요 개미일주들이 말 그대로 개미다라는 뭐 그런 얘기가 있어요. 뭐 개미처럼 성실하게 자기가 맡은 일을 책임 있게 뭐 다하는 이게 또 자기 인묘잖아. 이게 뭐 무덤에 들어갈 땀을 뻘뻘 흘릴 정도로 그 일에 매진하여 올인하여 그 일을 하는 사람 보통 부지런의 상징 뭐 이런 식으로 형태는데 개미일주가 이제 부지런해지는 운이 왔습니다. 내가 좀 쉬고 있는 개미일주였다. 그러면 이제 미중을목 내 마음에서 올라온 내 개인적으로 해보고 싶은 일을 하여 재물활동 1단계, 재물활동 2단계, 다음 재물활동에다가 간판, 명예, 지위, 소속, 사무실 같은 거를 차려서 내 일을 좀 해볼 수 있어요 하는 형태로 갈 수가 있죠. 가끔 그 주부들 중에서 학부모 주부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눈에 뭐 애가 한둘 있다. 그래서 내가 그 나와서 일을 하기가 좀 쉽지가 않다. 그런 분들 중에는 저기 학교에 가서 뭐 저기 일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뭐 무슨 녹색 어머니회, 뭐 이렇게 뭐 급식 도우미, 뭐 학급 뭐 초등학생들 저학년들 같은 일 많잖아요. 뭐 가서 무슨 뭐 간부나 임원 뭐 되게 바쁘시 분들 많더라고. 그래서 그런 일도 약간 그거는 뭐 돈 버는 일은 아니지만 내가 좋아하는 일이나 뭐 명예적인 일이나 뭐 이런 일들을 해볼 수 있겠죠. 재성운에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뭐 어느 지역 지킴이, 뭐 무슨 뭐 강아지 돌보기, 뭐 유기견 센터, 무슨 뭐 고아원이라든가 이런 곳에 가서 이것도 내 관할이야, 이것도 내 일이야 해가지고 하시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일거리들이 주어질 수 있고 그것이 뭔가 드러나고 보여지는 일들이다. 돈이 궁하신 분들은 경제활동으로 접목시키면 좋겠다. 돈은 충분한데 마음이 궁하다. 그럼 보람을 얻는 일을 해보시면 좋겠다. 돈은 충분한데 그동안 써보지를 못했다. 그러면 좀 돈 쓰는 일도 좀 해보시면 좋겠다. 여행도 가고 백도 사고 차도 바꾸고 집안에 있는 화장실도 이태리 대리석으로 한번 바꿔보고. 정제는 필수품 사는 운이고요. 편제가 사치품 사는 운이다. 뭐 이 정도로 보면 되는 거죠. 계묘일주 일지의 식신을 가지고 있는 아주 예쁜 일주인데 이 식신은 나의 개인의 재주잖아요. 이 개인의 재주가 내년에 그대로 올라갑니다. 내가 평소에 하고 싶은 게 있었는데 안 했다. 그런 계묘일주들은 내년에 내가 그림을 좀 그려서 전시를 해볼까? 내가 가진 빵을 좀 만드는 빵집에 가서 좀 일을 해볼까? 내가 좋아하는 어떤 내가 해보고 싶었던 일들을 한번 해보고 표현을 하는 건데 이 을목이 사오미의 사회에서 펼치는 거니까 뭔가 번화하고 화려하고 밝혀지고 드러나고 하는 곳에 가서 내가 가진 재주와 능력을 펼쳐보고 싶어요. 그랬더니 금전 재물 활동 자네가 이런 일도 한다고? 그럼 이런 일 자네한테 맡길 테니까 자네가 이런 거 좀 해보게 하는 형태들이 생길 수도 있는 겁니다. 임계수일주의 경제적 측면에서는 앞으로 3년이 상당히 유리한 운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임계수일주들이 6년 전에가 무술년이었는데 이 무술년이 오기 전에 이 병신년, 정유년이 왔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천간에 병화하고 정화가 왔던 10년 전이죠. 그때 병신년하고 정유년에 그 임계수일주들이 사업하겠다, 가게 차리겠다, 무슨 사업 벌린다 해가지고 되게 많이 찾아왔었어요. 일단 천간에 재성운이 들어오면 보통 사업하겠다는 임계수일주들이 확 폭증을 합니다. 그냥 물론 뭐 집에서 조용히 계시는 분도 일부 계시겠지만 뭔가 이게 금전의 자극을 받거든요. 그리고 여성분들도 뭔가 소비지향적이 돼야 소비를 좀 하니까 돈 좀 벌어야 되니까 다른 부업도 찾는 거고 그리고 소비 성향을 만족시키는 남자들한테 또 끌립니다. 특히 요런 운 있죠. 요런 운. 이거 돈으로 유혹하는 남자거든요. 요거 연애 관련돼서는 이게 재성 올린 남자잖아. 예를 들어서 임수일간 같은 경우엔 정임합해가지고 정관이 정임합해주니까 내가 가진 건 돈일세 해가지고 나타나는 나 이 사람의 돈이 좋아. 또는 난 이 남자를 내가 소유할 거야. 나 이 남자 갖고 싶어. 뭐 드라마 대사에 여자들이 가끔 이런 얘기 하잖아요. 나 이 남자 내 거야. 이 남자 내가 다룰 거야. 그게 지금 남자를 뭘로 보겠다는 거예요? 남자가 재성이란 뜻이야. 내가 이 남자를 다룰 거야. 그러면은 재성인 거고 내가 이 남자를 키울 거야. 그럼 남자가 식신이나 상관인 거고 너가 나를 키워줘야지. 이러면 남자가 인성인 거고 너랑 나는 친구야. 그러면 이게 비견겁제인 거예요. 이제 재밌죠? 이게 재성으로 보이는 남자가 돈으로 보이는 남자가 뭐 들어오거나 또는 돈으로 보이는 조직이나 회사나
이 재물활동과 관련된 뭐 이런 게 들어온다 같은 거죠. 아무튼 이 병신년 정유년에 천간에 병정이 들어오니까 임계수 일주들이 그 병신년 초반 그때 사업들을 많이 한다고 했는데 근데 그때 재성운이 무슨 재성운이냐면요. 저무는 재성운이었어요. 저무는 재성운. 병신년 정유년에 병정화가 떴는데 그 다음해인 무술년에 병화가 들어가요. 술토 속에. 일명 인묘. 그 다음에 이후에 기해 경자 신축년에는요. 화기운들이 맥을 못 씁니다. 화기운들이.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그 6, 7년, 한 8년 전에 병신년 정유년에는 그때 사업을 한 임계술주들은 사업이 한 1, 2년이나 2, 3년 반짝했다가 이후로 좀 되게 힘들어진다. 고전을 면치 못한다. 뭐 이런 일들이 터졌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기해년 경자년 해자축에 코로나19 터져가지고 뭔가 드러내고 보여지고 비춰주고 뭔가 화해물상으로 사업을 했던 사람들 막 이게 식당 크게 내고 막 저희 공연장 같은 거 만들고 뭐 이런 거 했던 사람들 난리가 났잖아. 근데 이제 그냥 배달업으로 해가지고 뭐 일반 손님 안 받고 그냥 약간 그 택배 장사, 이렇게 오토바이 퀵으로 물건 보내주는 거 이런 것들은 되게 잘 됐죠. 그런 건 일종의 그림자 형태고 화는 보여주고 드러내는 형태들이었죠. 그러니까 그때 8년 전에 병정화운하고 올해의 병정화운은 조금 다르다라고 보면 돼. 그래서 그 당시 8년 전 병신년 정유년에 이 재성운은 사업을 했다가는 수명이 길지 못한 운이니 단기로 치고 빠지든가 아니면 그냥 물건 좀 재밌는 거 사시고 돈 써서 크게 사업 벌리지 마시오라고 권했던 운이에요. 근데 올해는 조금 다르죠. 올해는 이게 수명이 좀 있어요. 이게 전성기를 맞이하는 거니까. 병정이 요때 뜬 다음에 이후에 그다음 무신년이죠. 무신년, 기유년, 경술년으로 아직 신유순으로 좀 더 가니까 뭐 나쁘진 않다. not bad다. 뭐 이런 형태로 보겠죠. 사실 사업하기 제일 좋은 운은 병정이 먼저 뜨고 지지가 뭔가 임묘진으로 와 있는 상태니까 아직 시장이 무르익지는 않았지만 내가 무언가를 하려는 걸 시장이 계속 생해주는 거. 마치 저 탕후루 사업을 하려고 할 때도 전반부, 중반부, 후반부가 있겠죠. 탕후루는 언제 해야 돼? 전반부에 해서. 중반부에 장사 잘 될 때 가게 팔고 나간 사람이 돈 벌죠. 근데 예를 들어서 장사 잘 될 때 사면 기울죠. 그러면 장사 잘 될 때 샀다가 얼른 치고 빠지든가. 가장 안 좋은 사람이 누구죠? 탕후루 끝물. 그렇죠. 요즘이 탕후루 끝물이죠. 요즘 탕후루 가게에 줄 안 섰더라고. 그런 것들은 유행이 빨리 와서 빨리 가니까 3년이면 끝나는 것 같아요. 탕후루 같은 경우도. 3년 차에 탕후루 가게 하면 그 다음 해부터 손님이 아무도 안 오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이게 탕후루로 치면은 딱 중반. 지난 8년 전에 병정화운은 탕후루 끝물 잡는 거였고, 다음번에 또 천간으로 병정화가 올 텐데, 그때는 이제 병정화가 밑에 임묘진을 달고 들어오니까 초기, 뭐 이런 식으로도 볼 수가 있겠죠. 자, 개미일주도 마찬가지로, 내가 미중 을목의 일을 펼쳐서, 이후에 사, 오, 미로 연결돼서 금전재물운을 내가 어떤 조직 관리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 재성과 연결돼서 어떤 내 사업을 책임있게 내가 해볼 수 있는 운을 만나고, 이 미토가 을목을 품었다는 거는요, 이 미토는 목기운을 숨겨놓은 아이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일종의 숨은 고수 같은 거야. 진술충미가 중기에 숨겨놓고 있는 게 내가 전직 킬러거든, 뭐 이런 거 같은 건데, 전직 킬러지만 나 손 씻었어 같은 거야. 나 웬만해서 그거 안 할 거야 같은 건데, 일단 하면 되게 잘해. 뭐 그런 거 있죠. 요리를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이 알고 봤더니 왕년에 무슨 소림사 주방장 보수였어. 그분이 그날 잔칫날 맞아서 오늘 내가 해야 되겠군 해가지고 했는데 갑자기 툭툭툭 했는데 엄청 뭘 잘해. 뭐 이런 거 같은 거죠. 미토는 해묘미의 마스터인데 나는 묘목이나 이런 거 안 할 거야 라고 했는데 왕년에 내가 잘했는데 그동안 안 해왔던 거 한번 해볼까? 내가 한 번 한다 그러면 제대로 해. 나 돈까지 벌 수 있어. 이런 운으로 갈 수 있다. 뭐 이런 측면으로도 보겠습니다. 자, 개일주를 볼게요. 개일주는 일주에 겁재 간여지동을 가지고 있죠. 제왕지를 깔고 있습니다. 겁재 간여지동이 뭐겠어요? 내가 한다면 한다. 한다면 한다. 움직일 거다. 라고 하는 운입니다. 자, 근데 사해충하고 재물이 들어오죠. 해중 간목을 좀 변형시켜서 을목으로 올렸죠. 그러니까 해중 간목을 올렸으면은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거야 라고 했다가 이거 갑이 아닌 것 같은데 을목으로 해볼까? 메뉴 변경 같은 운이죠. 갑진년에 이거 해볼 거야 라고 했는데
아니야 이거 좀 아닌가? 그럼 딴 걸로 해볼까? 메뉴를 좀 변경을 했더니 메뉴를 변경했더니 값을 을로 바꿔 꼈더니 돈이 들어오죠. 그죠? 냉면집 할 거야 했는데 좀 장사를 해보다 이거 냉면집 아닌가? 족발집 했더니 장사가 되더라. 막 약간 이런 느낌 같은 거죠. 그런데 이게 어떻게 들어오는 거예요? 사회충하고 들어오죠. 이런 경우가 갑자기 돈이 들어오더라. 안 될 줄 알았는데 돈이 들어오더라. 같이 일하는 사람이 손가락 빨다가 갑자기 어느 날 빵 하고 터지더니 돈이 들어오더라. 재물이 되더라. 돈 나가던 일이 갑자기 돈이 되더라. 같은 거죠. 해리포터를 썼던 그 여성 작가가 책을 쓰고 나서 뭐 영국에 있는 출판사에다 뭐 100몇십 군데에다 다 보냈는데 다 거절. 나 이대로 굶어 죽나 해가지고 에이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외국에 있는 그래서 미국에 있는 출판사 몇 군데에다 보냈는데 거기서 한 군데에서 다 해준 거죠. 그랬는데 출판이 되자마자 갑자기 생각지도 못하게 돈방서 대박. 보통 그런 게 충으로 돈이 들어올 때 뭐 이런 느낌 같은 거겠죠. 대신에 요 해수한테 좀 돈 좀 많이 줘야죠. 해수한테 이런 느낌은 뭡니까? 그러니까 그 로엔졸랑인가요? 그 해리포터 작가가 영국에 있는 그 출판사가 아니라 이제 외국에 있는 출판사하고 계약을 하면서 대신 돈 벌면 너한테 많이 줄게. 에이 어차피 나는 미국은 생각도 안 했는데 미국에서 내 책을 뽑아준다니 그냥 뭐 반띵 하시오 뭐 약간 이런 식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벌기도 많이 벌었지만 거기에다가 돈도 많이 갖다 줬다. 약간 이런 느낌 같은 거예요. 이게 메뉴를 바꿔서 일을 했더니 돈이 들어올 수 있더라. 대신에 해수의 지출도 좀 있어줘야 된다. 나 돈 벌게 해준 사람들한테 돈 좀 나눠 먹어야 될 일이 생긴다. 뭐 그런 형태라고 보겠습니다. 근데 이게 사회충이면은 이게 갑작스럽게 바뀔 수 있다도 되는 거고 역마를 치고 다니니까 뭔가 고정적이지 않은 어떤 역마적인 일에서 행운이 벌어질 수 있다. 어떤 고정적인 가게에서 가게를 했는데 잘 안 되는데 내가 트럭을 타고 돌아다니든가 인터넷이나 유튜브 같은 일로 무언가 해봤더니 뭐가 뻥 하고 터지더라. 뭐 이런 일들이 나타날 수도 있다. 이렇게도 보겠습니다. 그래서 개일주가 새해에 뭔가 일을 해서 돈을 벌어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인터넷, 유튜브, 뭐 IT 관련된 부분들을 좀 잘 써보면은 유리하겠구나. 그런 거죠. 유튜브 한 10편 찍을 때까지 돈이 한 푼도 안 들어오다가 갑자기 11편에서 대박이 하나 나면서 그걸로 갑자기 확 손님이 올 수도 있는 뭐 그런 형태 아닐까 싶어요. 자, 개일주는 내년부터 3년간 재물운이 있으니까 경제적 자립 독립이나 내일을 해보는데 좀 유리해 볼 수 있다. 이렇게도 보겠습니다. 자, 개축일주를 좀 볼게요. 개미일주도 평관이고 개축일주도 평관인데 이 개축일주는 이 평관이 개수 친화적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개축은 평관이 극한다라기보단 내가 이 평관의 권세를 갖고 싶다. 지도자 리더. 개해일주와 개축일주는 그냥 비슷해. 사돈의 팔촌이야. 근데 개해일주가 나는 구속받고 싶지 않아. 내가 자유롭게 뭔가를 하고 싶어. 라는 성향이 개해일주라면 개축은 적절히 내 권위를 가지고 내가 나를 통제할 거야. 라는 약간의 자기 통제적인 요소가 좀 있다라고 좀 봐야 되겠죠. 근데 개축이 사화를 만나면 이게 사축합이 되는데 중간에 유금이 빠졌죠. 사축합을 하게 되면 어쨌든 화생토가 들어오니까 자, 축토는 약간 얼어있고 비활성화돼 있고 뭔가 잘 안 움직이고 하는 형태인데 이 화를 만나면은 이게 활성화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미토하고 축토의 차이는 미토는 마치 예열을 해놓은 엔진 같은 느낌이고 축토는 예열을 안 한 차갑게 냉동 보관해놓은 엔진 같은 거야. 그래서 이미 예열이 되어 있는 엔진은 그냥 엑셀 밟으면 바로 나가는 형태인 거고 그렇죠? 준비가 돼 있는 뭐 그런 관이죠. 근데 이 축토는 이게 예열을 좀 받아야 돼. 그럼 이게 화기운이 일단 들어와서 계속 돈이 들어오는데 이거 내 사무실 하나 낼까? 가게 하나 차릴까? 무슨 일 좀 할까? 할까 말까? 이거 사화 에너지 다 쓸 때까지 예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럼 이제 다음에 5화 정도 돼야지 이제 얘가 움직일 수도 있겠구나. 뭐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개축일주가 뭔가 을사라는 새로운 일을 해보면서 어떤 생산적인 일들이 들어오니까 내가 한번 차려볼까? 내가 움직여볼까? 나도 요 관성을 한번 움직여볼까라는 형태로 움직일 수 있겠다라고 한번 보면 되죠. 나중에 3년쯤 지나면은 미토가 들어와서 축토 대신 미토 써볼 수 있겠구나. 뭐 이런 형태로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개미일주는 이 미토 위에서 인묘지잖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금전 재물적 활동에 있어서 금전 재물에 맞춰가는 형태가 되는 거고 이 개축은
네가 나한테 맞춰. 내가 너한테 맞추는 게. 자, 재성이 3요절 태지면은 재성위에서 아유 네 알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아유 시키는 대로 해야죠. 이게 재성 3요절 태지. 재성 3요절 태지. 그렇죠? 돈이라는 환경 하에서는 내가 3요 절태지의 입장이니까 마치 내 나와바리가 아니라 남의 나와바리에 가야 되니까 조심조심 뭐 해야 되는 상황인 거지. 근데 이렇게 개해자축 같은 경우에는 아 싫어 나 내 나와바리에서 할 거야. 내 돈이 좀 안 벌리는 이런 거죠. 뭐. 연마을에는 가서 연마을의 규칙을 지켜야 돼서 너가 너 맘대로 못 움직이지만 대신 연마을에 가면 돈을 좀 잘 벌 수 있어. 가서 비유만 잘 맞추면. 그게 재성 3요절 태지고 우리 동네에서 장사를 하면 여기 다 내 나와바리고 다 내 뿌락지들이고 다 내 동네 사람들이고 했으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는 있는데 우리 동네에 손님이 안 와. 우리 동네 손님이 안 와요. 뭐 꼭 그런 거 같은 거지. 여기 이게 개축은 우리 동네인데 이게 재성하고 약간 잘 안 맞아요. 미토 같은 경우는 남의 동네에서 장사하고 있는 사람 같은 어떤 그런 형태. 꼭 무슨 느낌일까? 그 어떤 여자분이 결혼을 하는데 마을에 사는 아무개 씨와 결혼을 하는 방법과 이웃 저 몇 마을의 부자 동네에 사는 아무개 씨 집으로 가서 결혼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집은 그냥 집안 자체가 먼 나라는 먼 이웃 동네는 좀 부잣집이야 부잣집. 그리고 돈 벌 준비가 다 잘 돼 있어. 그래서 그곳에 가서 내가 그분들의 비율을 잘 맞추면 거기 있는 재물을 내가 잘 기본 뭐 한 10억부터 시작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 마을에 있는 이 친구는 내 어릴 적부터 내 나와버리고 내 꼬봉 같은 애인데 얘는 내가 내 맘대로 부릴 수가 있어. 근데 걔네 집에 돈이 한 푼도 없어. 그래서 이제 걔랑 결혼을 하면 1,000만 원부터 시작이야. 그렇죠. 옛날에 고 아무개 배우가 삼성과의 시집을 갔는데 약간 그 얘기 같은 거죠. 그 갔더니 나한테 3요절 태지를 요구하고 있는 거죠. 야, 너 막내가 들어왔으면 너 우리한테 좀 꿇어. 여기 어디 삼성가에 다 교양 있는 여자들이 시집 오는데 어디 무슨 딴따라 연예인이 여기 왔어. 그래서 뭐 자기 앞에서는 다른 여자들이 다 뭐 프랑스 말로 대화를 하더라는. 너 못 알아듣지? 하면서 프랑스 말로 대화를 하더라는. 근데 어쨌든 그 집은 재벌이야. 그 집에서 뭐 움직이면 다 돈이야. 뭐 이런 거 같은 거죠. 근데 우리 고현정 씨는 뭘 선택했죠? 아, 나 돈 없어도 돼. 나 내 맘대로 살 거야. 내 맘대로 살 거야.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아무튼 개축이, 이 묵직한 개축이 요 사오미 대운을 만나서 금전재물 활동과 연계될 일이 생길 수가 있구나. 참고로 아까도 말했지만 굳이 돈을 벌어야 될 필요가 없는 집은 소비하는 운이다라고 보면 되는 거고 돈이 좀 필요한 사람들은 금전재물 활동의 경제활동과 연결이 되기 좋은 운이다.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마냥 돈을 버는 운이 아니라 돈이 나가기도 하고 들어오기도 하고 나가기도 하고 들어오기도 하니까 돈 벌려고 뭐 했다가 돈 좀 나가고 그러다 또 들어오기도 하고 이런 것들의 재물의 교환 운이 생길 것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개수일간의 천간운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두 번째 페이지는 개수일간의 천간, 세 번째 페이지는 개수일간의 지지의 운의 변화입니다. 자, 두 번째 페이지를 좀 볼게요. 자, 개수일간이 운에서 을사라는 운이 들어올 때, 2025년 을사가 들어올 때 개수일간이 천간에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10개의 글자가 있을 때 내 사주에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가 있을 때 을사년이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운의 변화입니다. 자, 우선 개수일간한테 을사는 식신 재성운이에요. 자, 천간은 활용하는 거고 지지는 기반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토마토를 무슨 광주리에 넣어가지고 왔어요 라든가 무슨 일을 어떤 환경에서 하게 돼요 라든가 무언가를 하는 건 천간인 거고 그 환경이 어떤 환경에서 벌어지는가가 지지예요. 화장실에서 밥 먹었어요. 또는 식당에서 밥 먹었어요. 적당한 곳에서 밥 먹었어요. 먹기 좋은 곳에서 밥 먹었을 수도 있고 먹기 어려운 곳에서 밥 먹었어요. 뭐 이런 것일 수도 있죠. 이 합정역에 1달러 피자라는 게 생겼는데 내가 가다 몇 번 사 먹어봤는데 맛있더라고. 피자가 1달러야. 1,500원. 피자 한 조각에 1,500원. 그렇죠. 요즘 환율이 올라가지고 1달러가 1,450원이 됐죠. 환율이 미쳤어요. 자, 근데 거기 1달러 피자야. 근데 그게 그 테이크아웃이라서 피자를 팔기만 하지 먹을 데가 없거든. 그러면 그 피자 앞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기둥 뒤에 숨어가지고 피자 먹고 있어요. 이렇게 컵에다가 피자 넣고 피자를 먹고 있어요. 저는 창피해서 쪽팔려가지고 피자를 사서 가져가서 집에 가서 먹는데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을목을 사화라는 공간에서 쓴다라고 보면 되는 건데 전에도 얘기했지만 을목은 임묘지는 시작하는 장소고 사오미는 전성기를 맞은 장소고 신유술은 끝물이야, 끝물. 신유술. 근데 지금 을목이 사화에서 시작을 하고 있으면은 전성기의 시작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을목을 하기 좋은 전성기의 장소의 시작점에서 하니까 을목 쓰기 좋은 장소인 거야. 을목을 무슨 식물을 샀는데 그 식물이 무슨 화분에 담겨가지고 왔는데 그 화분의 환경이 식물 키우기에 아주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서 갖고 왔더라. 뭐 이런 형태예요. 그러니까 웬만해서 을목 죽을 일이 없다. 그냥 내년에는 해봐라. 환경을 같이 달고 들어오는 거니까. 같은 거예요. 자, 개수일간이 천간에 갑목이 있는데, 천간에 갑이 연간, 월간, 시간에 있는데, 을목도 들어왔다. 그러면 이거를 원국에 있는 갑과 운에서 들어온 을이 혼잡, 갑을 혼잡이라고 보는 거예요. 식신과 상관이 혼잡됩니다. 원래 갑을 쓰고 있었는데 을목도 쓰게 되었다라고도 해석을 할 수가 있죠. 식상혼잡, 운에서 온 식신과 원국의 상관이 무리짓다. 이 일을 해봤는데 요 일까지도 해봤다. 갑목을 해봤는데 을목적인 것도 해봤다. 뭔가를 시작하는 일을 해봤는데 운영하는 일까지도 해봤다. 무슨 물건을 띄어다가 소매한테 넘기는 일까지만 해봤는데 한번 내가 직접 팔아보기까지 했다. 나는 닭을 키워서 하림에 넘기는 일만 했는데 한번 내가 치킨집까지 한번 내봤다. 이왜 갑이 진도를 좀 더 나간 게 을목이거든. 이제 이런 형태라고도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 식으로 멀티를 좀 띄워볼 일이 생긴다. 일을 확장할 일이 생긴다. 일을 좀 진도를 더 나갈 일이 생긴다. 근데 사실 원국의 개수일주가 갑만 가지고 있으면 을목운의 일을 좀 확장하거나 진도를 더 나가기는 하는데 그게 이제 오래 지속될 수도 있지만 그냥 중간에 좀 해보다가 안 되면 에이 그만둬야지. 그래서 만두집 저기 뭐죠? 족발집에서 저 붕어빵도 팔고 있었는데 붕어빵 장사 잘 되면 붕어빵을 좀 확장해 보려고 그랬는데 1년 팔아보고 에이 야 붕어빵 그냥 팔자. 이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개수일간이 갑목 가지고 있는데 을목운이 온다 그러면 일을 확장하거나 연장하거나 할 수는 있지만 돈 많이 투자하지는 마라. 돈 많이 투자했다가 괜히 뭐 그런 거 있죠. 장사가 잘 되니까 옆 가게를 사가지고 2호점을 냈는데 2호점 될 수도 있죠. 그래서 2호점에서는 메뉴를 또 더 다른 거를 팔아볼 수도 있는데 이게 이제 원국에 을목이 있는 게 아니잖아. 그냥 운에서 왔다가 가잖아. 그러면 여기 한 2, 3년 정도 후에 이제 식상에서 에이 하지 말아야지 할 일이 생길 수도 있다. 뭐 이런 운이에요. 자, 다음. 개수일간이 을목 식신을 가지고 있는데 을사년이 왔다 그러면은 너가 가지고 있는 을목을 강화하는 운이에요. 을목 너 안 썼어? 을목 제대로 써봐. 근데 을목을 활성화시켜서 잘 쓰고 있었어? 그러면 너가 활성화해서 쓰고 있던 을목이 주목받는 시기가 될 거야. 너만의 독특한 메뉴를 가지고 있었어? 그동안에는 너네 가게에서만 했는데 이게 유행을 타게 될 거야. 사람들이 그 물건을 찾게 될 거야. 그런 일들을 하게 될 거야. 나만의 방식으로 운동을 가르치고 있었어? 그러면 너만의 방식의 운동이 유행을 하게 될 거야. 어디선가 누군가 연예인이 방송에 나와서 그 운동한다고 소문내가지고 사람들이 우리 가게에 오게 될 거야. 자, 을목 쓰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유리한 운이다. 게다가 돈까지도 들고 왔다. 뭐 예를 들어서 개해 일주가 을해를 쓰고 있으면 저 한겨울에 을목 키우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한겨울에 을목 키우는 게 뭐예요? 저기 철을 제철 과일 파는 사람이 아니라 반대 계절 파는 사람이죠. 뭐 한겨울에 수박 팔고 있고 뭐 뭡니까 뭐 봄에 사과 팔고 있고 뭐 가을에 딸기 팔고 있고 뭐 약간 이런 사람. 미국에서 한국 음식 팔고 있고 한국에서 미국 음식 팔고 있고 뭐 그런 거 있죠. 뭐 합정해 보면은 무슨 멕시코 음식 전문점, 뭐 터키 음식 전문점. 그게 뭐죠? 이렇게 사지에서 팔고 있는 음식 같은 거야. 희귀한 거 팔고 있는 거죠. 만약에 개해일주가 을해를 쓰고 있으면은 야 깜깜한 동네에서 봄의 물건을 팔고 있어. 그랬는데 자기가 팔고 있는 물건이 막 유행을 하거나 히트를 치거나 을목이 잘 되는 형태들, 막 이런 형태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니까 어쨌든 개일주한테 뭐 나쁠 일이 없어요. 식상생재를 하는 사람들한테는 나쁠 일이 없다. 을목 강화. 자, 다음. 개수일주가 천간에 병정을 가지고 있다. 천간에 병정 재성을 가지고 있네. 정재 또는 편재를 가지고 있으면 일단 그 사주는 관리, 컨트롤하는 무언가가 있다. 천간에서 재성이라는 행위는 경영, 관리, 뭔가를 컨트롤, 지배, 소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직장에서 누군가한테 내 대형 슈퍼마켓의 관리자를 좀 맡기고 싶어.
그러면 천간 재성 있는 사람한테 맡기면 관리 능력이 표출된 사람, 관리 능력이 드러난 사람, 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관리 능력이 있는 거야. 기존에 관리 능력이 있는 겁니다. 이제 정제, 병화면 정제, 정화하면 편제, 뭔가 보여주고 드러내고 밝히고 하는 일들을 내가 컨트롤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다. 그런데 간목과 을목이 운에서 들어오게 되면은 버프를 받습니다. 나의 재성 활동이 지원을 받는다. 내가 가게를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가게에 지원금이 더 들어온다. 이 물건 저 물건 더 팔아보라고 한다. 상품 메뉴 구석이 늘어난다. 가게가 확장된다. 가게에 지원이 들어온다. 뭐 이런 형태들이 될 수가 있으니까 천간 재성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재성의 뿌리와 기반을 지원해주면서 이렇게 을목으로 지원금까지도 보내주는 형태니까 천간의 병정을 가지고 있던 임계수 일주들한테는 뭔가 사업적 측면에서는 유리하고 내가 관리하고 있는 곳이 지원되거나 확장되거나 뭐 이럴 수 있다. 뭐 이런 형태로 보겠죠. 자, 이번에는 천간의 무기토를 가지고 있는 사주입니다. 개수일간이 천간의 무토를 가지고 있으면 무게합해가지고 정관합을 하고 있는 형태예요. 일간이 정관하고 합하고 있으면 정관적 성향을 지닌다. 그래서 보통 뭐 반듯하다, 뭐 모험적이다, 규칙에 어긋나는 거 잘 안 하려고 한다, 관성 친화적이다, 어떤 로마에 가면 로마법 잘 따르는 사람이다, 어떤 규칙이나 규정을 존중하는 사람이다. 안 좋게 얘기할 때는 뭐 꽁생원이다, 뭐 약간 이런 거, 뭐 융통성이 떨어진다, 뭐 약간 이런 느낌도 있는데 긍정적인 면이 저는 훨씬 많아 보여요. 긍정적인 면이. 자, 무게합하고 있는 사람이 을목식신을 만나게 되면은 보통은 천간의 재성이면 관리 능력이고 천간의 관성이면 책임감이나 책임 능력이나 신뢰성의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영업하는 사람들 중에 영업 비즈니스 물건 팔고 막 납기 지켜야 되고 막 사람들한테 영업하면서 원래 영업하는 사람들 거짓말 많이 하잖아. 뭐 이약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서부터 이 자동차를 사면 뭐가 어쩌고 이 집 사면 어쩌고 뭐 영업 뭐 건강식품 뭐 홍보 많이 하죠. 뭐 저기 뭐 보험 같은 경우도 뭐 모든 거 다 들어줄 것 같고. 근데 요 관성을 천간에 올린 사람들이 영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못 지킬 말을 안 해. 그리고 실수로라도 말을 해버리면 내 돈을 부어서라도 지키려고 해요. 물론 그게 완전히 망가져버리면 곤란하겠지만 그래서 이 개수일간이 천간에 무기토를 가지고 있으면은 정관 또는 평관적으로 어느 정도의 책임감이나 책임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재성은 일종의 이거 네 구역이야. 이거 약간의 책임은 있지만 근데 잘못돼도 그런 거 있죠. 어떤 경비원한테 너 요 구역, 요 아파트 여기는 자네가 지켜. 그러면 거기 쓰레기도 줍고 재활용도 하고 뭐 길 잃은 사람들 길 안내도 해주고 이렇게 경비원을 했어. 내 관리 구역이야. 하지만 그 사람이 책임자라고 볼 수는 없어. 뭐 거기서 사고가 나고 잘못되더라도 그 경비원한테 책임 안 씌워. 책임은 누구한테 씌워요? 그 관리소 소장한테 씌우겠지. 관리소 소장한테. 관리소 소장은 재생관일 가능성이 높죠. 그 아파트의 관리자이자 잘못되면 책임도 지는 사람. 그러니까 재성도 있고 관성도 있으면 관리구역과 경영능력도 있으면서 책임까지 지는 사람인 거고 보통은 그래서 좀 계급이나 직급이 좀 높아질 가능성이 높은 거고 그 다음에 관성만 있으면 저기 책임구역은 재성은 없고 관성만 있으면 책임구역은 없는데 책임지는 사람이야. 이게 뭡니까? 내가 보험을 팔았는데 그 내 잘못이 아니라 보험사의 잘못으로 보험 상품이 뭐 없어지거나 변경됐어. 근데 일단 내가 팔았어. 사실 내가 책임 안 져도 돼. 그러면 자기가 책임지려고 해. 약간 그런 느낌도 있죠. 자, 어쨌든 요 천간에 관성 가지고 있는 멋있는 사람들인데 특히 평관은 좀 자기 통제를 독특한 자기만의 규칙으로 좀 세게 할 수도 있어요. 특정 분야는 세게 하고 특정 분야는 느슨하게 하고 그래서 요 평관의 가치관은 좀 맞춤 주문 생산 그 사람만을 위한 가치관 같은 거고 정관의 가치관은 보통은 그 사회에 보편타당한 가치관, 다른 사람들과 잘 공유되는 가치관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사주의 평관을 가진 사람의 가치관은 우리보다 훨씬 도덕성이나 가치 기준이 높을 수도 있지만 또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게 또 낮을 수도 있어요. 우리하고 좀 많이 다르요. 맞춤 제작품이야. 아무튼 편자 들어가면 맞춤 제작품이라고 보면 되고 정자 들어가면 기성품이라고 보면 돼. 네 것도 내 거고 내 것도 네 거고 뭐 이런 형태도. 자, 아무튼 이런 관성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천간에서 식신을 만나게 되면은 내가 가진 관성에 걸맞는 행동과 뭔가를 해본다라도 되는데
다만 관성하고 식신상관이 충돌을 하면은 관제구설 시비가 일부 일어날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은 이게 내 명예와 지위인데 내 명예와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뭔가 실무적인 행동을 벌였는데 이 식신이 와서 정관이나 편관을 치게 되면 긍정적인 일도 벌어질 수 있고 부정적인 일도 벌어질 수 있고 이거는 전체적인 사주의 행태와 그 사람이 그 사주를 어떻게 썼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성하고 식상이 만나면 조직에 기술을 제공해 주는 사람이고 내가 관성을 가지고 있는데 운에서 식신이 들어오면 내가 무슨 관할 관리구역에 책임을 지고 있는데 내가 무슨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낑낑대고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어떤 직원이나 아랫사람 뭐 종업원 이런 사람들이 나타날 수도 있다. 근데 그 식상의 기운이 과도하면은 내 명예 지위가 조금 상할 수도 있다. 같은 거죠. 예를 들어서 옛날에 한 6, 7년 전에 태양의 후예라는 드라마를 봤죠. 그 태양의 후예 드라마에 나오는 유시진 대위라고 하는 우리 송중기를 사주로 표현하자면은 제살태과 같은 사주거든. 제살태과가 뭐냐면 식신상관이 많고 관성이 좀 작아. 그 말인즉슨 그 윗사람 말을 잘 듣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윗사람이 하지 말라는데 쫓아가서 막 악당과 싸우는데 막 현장 실무 능력이 대단히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송중기가 그 맡은 역에 보면은 그 외국에 무슨 그 국제 의료 봉사단이 갔는데 그곳에 지진이 나가지고 근데 또 그 지역 토착 테러범들이 막 의료봉사단을 막 위협하고 시민들을 위협하니까 유시진 대위가 나서서 이 테러단들 내가 혼을 내줘야 되겠군. 근데 그 위에 있는 대대장이 야, 너 꼼짝도 하지 마. 너 하지 말란 건 좀 하지 마. 너 왜 나한테 허락도 안 받고 그래. 그러는데 유시진 대위가 이렇게 말을 들어요, 안 들어? 오히려 이제 그 대대장이 빌런으로 비춰지죠. 그러면서 저런 비겁한 놈, 내가 가서 여자친구를 구할 거야. 해가지고는 마을 사람을 구하고 여자친구를 구해서 위에서 허가도 안 한 작전에 그 같은 저 부하들 데리고 가가지고 또 제살태과가 또 같은 식신들이 많아요. 나 뭐 하자. 그러면 따라오는 애들이 많아. 같이 윗사람 말 듣지 말자. 그럼 네, 그러자. 제살태과는 또 그런 사람들끼리 묶여. 제살태과는 일종의 마동석 같은 캐릭터예요. 그래서 마동석이 범죄자랑 싸울 때 쩔쩔매면서 싸워요? 아니면 그냥 일방적으로 범죄자를 때려 눕혀요? 그렇지, 마동석은 그 맛으로 보잖아, 영화를. 그러면 이게 시원하게 때려잡으니. 유시진 대위도 대부분 시원하게 때려잡죠? 그러니까 그런 형태들이지. 그러니까 내가 관을 가지고 있는데 식상의 기운이 강하잖아요. 그런 일들이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는데, 자, 근데 사주는 돌고 돌아. 그게 무슨 일이냐면, 내가 식신을 쓰고 있으면 내가 윗사람 말 안 들으면서 내가 하겠다는 대로 하는 거고, 그러다 그 사람들이, 그 사주가 책임자 되잖아, 책임자. 그러면 내 아래 것들이 내 말을 지지리도 안 들어요, 또. 내가 하지 말란 거를 또 막 부하들이 막 쫓아가서 막 해. 야, 하지 말라니까. 얼마 전에 소방관이라는 영화가 지금 아마 극장에서 하고 있는데, 그 소방관이라는 영화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 그 소방, 그 구조팀의 구조대장은 되게 좀 조신한 사람인데 그 밑에 있는 행동대장이 있어. 행동대장은 그 위에 있는 대장이 야, 건물 무너진다. 이제 그만 내려와 해도 말 죽어도 안 들어. 안 됩니다. 사람을 다 구할 때까지 못 내려갑니다. 그게 이제 홍제동 사건, 그래서 6명인가 소방관들이 죽은 사건이죠. 그 건물이 무너져가지고 소방관들이. 거기서의 행동대장은 늘 건물이 무너지기 직전까지도 거기서 사람들을 구하다가 계속 소방대장은 밖에서 빨리 나오라니까 이것들아! 소리를 지르고 있는데도 안 나가요! 하고는 구하고 있는 형태들. 뭐 그런 형태들인데 아무튼 요 식신상관은 행동력이고 요 관성이라는 건 책임감이다. 이 둘 다 적당하게 갖추고 있으면 책임자이면서도 실무 능력까지도 뛰어난 사람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식신상관이 많고 관성이 약하면은 주로 행동파로 움직이지만 뭐 책임도 같이 져야 되는 상태들이 벌어지는 거고, 관성 없이 식신만 강하면은 이제 실력이 매우 뛰어난데 해결해야 될 문제가 별로 없는 사람이고, 뭐 이런 형태로 보면 되는 거죠. 이 세상에서 제일 슬픈 게 뭐냐면요, 불을 잘 끄는데 불이 안 나. 도둑을 잘 잡는데 도둑이 없어. 총을 잘 쏘는데 적이 안 나타나. 이거 슬픈 일이거든. 이거 슬픈 일이야. 어쨌든 요 사주는 내가 가진 관성에서 할 일이 생긴다. 균형을 좀 잘 잡아야 된다. 뭐 이런 느낌으로 볼게요. 근데 이거 되게 복합적이라서 단편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 다음. 개수가 천간에 경금이나 신금을 가지고 있는데 을목이 나타난다라는 거는 인성이라는 거는 승인권, 자제력 뭐 이런 걸로 볼 수가 있어요. 인성의 반대가 식상이죠. 식상이 뭔가를 하려고 할 때 인성은 그거를 심의해서 야, 해도 돼? 하지 마.
라는 어떤 허가권에 대한 거예요. 식신적인 걸 하려고 하는데 인성이 과다하면 생각은 많이 하고 행동은 적다. 뭔가를 해보려고 하지만 많은 생각과 고민 끝에 할지 말지를 갈등 때리다가 안 할 수도 있다. 같은 형태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 식신이 건드리면 안 되는 일을 하려고 할 때 이 인성은 되게 신중하게 행동하라. 사전조사 다 하고 자격증 따고 미리 뭐뭐에 대해서 습득하고 훈련하고 조사하고 다 허가권까지 받아서 해라. 뭐 이런 형태가 될 수가 있죠. 어쨌든 사주에 이렇게 인성을 가지고 있는 사주가 식신을 하게 되면 내년에 뭔가 해볼 일이 생기는데 자격을 갖췄으면 하는 거고 자격을 못 갖췄으면 안 하는 거고 고민과 번뇌를 할 수도 있고 적당하게 고스톱을 할 수 있는 거니까 요거는 하고 요거는 하지 말아야지 이런 형태로 나타날 수 있어요. 이게 이제 개수일간은 식신이니까 괜찮은데 요 다음 시간에 임수일간에서는 요 을목이 상관이거든요. 그러면 상관인데 기토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내년에 상관 경관운이 와요. 그러면 임수가 기토 가지고 있는데 내년에 을목이 들어와 버리면은 정관이라고 하는 어떤 보편타당한 규칙이나 규정을 벗어나는 행동을 할 수가 있다. 뭐 일탈, 관제구설 시비, 뭐 하극상, 들이받기, 불법 탈법 이런 형태들이 벌어지면 뭐 이혼 관련 또는 뭐 남자친구하고 사내 만에 뭐 직장을 다니네 만에 뭐 이런 형태들의 일이 벌어질 수가 있는데 그럴 때 경금이나 신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을목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는다. 딱 필요한 영역에서만 쓰고 함부로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죠. 마치 누가 내 귀후비개로 이렇게 막 쑤셔서 청소를 해준다고 해봐. 근데 그 사람이 되게 무식한 사람이야. 그냥 막 퍽퍽퍽 찌를 것 같아. 그럼 큰일 날 것 같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일단 내가 그 사람의 손을 탁 잡고 손을 잡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 귀를 쫙 후벼줄 때 괜찮으면 그냥 냅두는데 혹시라도 팍 찔러버리면 안 돼! 하고 빼야 되는 거죠. 여기 일종 안전장치가 있다고 봐야 돼. 그래서 요 을목이 기토를 건드리는 거는 되게 조심스럽게 건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인성이 있으면은 여차하면 브레이크 장치를 거는 거고 브레이크 장치가 없으면 문제가 생기는 거고 우리나라도 그게 있죠. 어떤 분이 나라를 홀딱 먹겠다고 계엄령 고 하는 거야. 고. 근데 만약에 고만 할 수 있고 스톱이 안 되면 안 되잖아. 근데 스톱도 자기가 하면 스톱 안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스톱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의회죠. 그랬더니 의회에서 안 돼, 전쟁도 안 났는데 무슨 계엄령 해가지고 해제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서로의 힘의 균형을 맞추는 거죠. 너는 고를 할 수 있지만 우리는 스톱을 할 수가 있어. 그래서 서로의 균형을 맞춰야 너가 그거 해봤자 너 어차피 성공 못해. 그리고 너 만약에 계엄령 선포하면 그거에 따라서 너 책임을 져야 돼. 너 왜 그거를 했는가에 대해서 이제 너가 역공을 뭐 이런 거 같은 거죠. 그러니까 상관이나 식신이라는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인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는 그거에 대해서 이거 하지 말아야겠다라고 하는 어떤 조심성이라든가 자제력이 있다는 뜻이죠. 인성이 일주나 시주에 있으면 내가 스톱한다는 거고 인성이 연주나 월주에 있으면은 사회에서 스톱시켜준다. 뭐 이제 이런 형태로도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자, 다음. 참고로 요 을경합은요, 인성식신합인데 행동과 인성을 결합시켜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배운 것을 활용해 본다도 돼요. 원국에 인성이 있으면 내가 무언가의 자격을 갖추고 있다, 무언가 공부를 하고 있다, 무언가를 활용해 보고 있다, 내 지식 정보를 알고 있다. 근데 이게 식신이 들어오게 해서 결합을 하거나 서로 극을 하게 되면은 내가 배운 것을 써보게 되다. 그동안 문화센터에서 3년 동안 이걸 배웠지만 써보지를 못했는데 썼다. 장롱 속에 내 면허증이 잠자고 있었는데 그것 꺼내서 다시 간호원을 간다든가 다시 뭘 해본다든가 이걸 해본다든가 뭔가를 해보게 되다. 같은 형태로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 식신하고 인성이 같이 있는 사주들은 두 개 중에 한 개만 쓰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뭔가 행동을 하려면 그에 따른 공부나 커리어나 자격을 갖추고 써야 된다. 뭐 이런 형태로 봐야 되는 거죠. 자, 다음. 사주에 비경겁재가 있을 때 얘기입니다. 개수일간이 임계가 있을 때 천간에 임수, 개수가 떠 있는데 을목이 들어오게 되면 이게 공동으로 무언가 할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 원국에 임수겁재가 운에서 들어온 을목식신을 함께 생함. 공동으로 할 일이 있다. 보통은 내 앞에 비경겁재가 있으면 다른 사람이 그거를 해서 나도 같이 참여하게 되었다. 아니면 남들이 다 하길래 나도 했다.
아는 언니가 그 일을 하면서 나도 불러서 그 일을 하게 됐다. 아버지가 가게를 차리게 되면서 내가 주방에서 일을 하게 되었다. 뭐 이런 형태로 주변에 먼저 전염되면서 함께 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유행을 따라가거나 뭐 외롭지 않거나 하는 형태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만약에 임계수가 내 뒤에 있다, 시간에 있다, 시주에 있다, 그러면 내가 했더니 동생들이 해달라고 하더라. 내가 했더니 동네에 가게 몇 개 더 생기더라. 내가 그 일을 했더니 다른 사람도 뭔가를 참여하더라. 뭐 이런 형태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천간에서의 운입니다. 자, 이제는 우리 지지편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지지. 계수일간 을사년 운의 작용 지지편입니다. 자, 계수가 사주 지지에서 인묘진, 사오미, 신유술, 해자축을 가지고 있을 때 을사년이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라는 것이고, 천간은 천간끼리 대입을 하고 지지는 지지끼리 대입하는 게 1순위고 그 다음에 천간과 지지, 지지와 천간을 대입하는 게 2순위나 3순위가 되기 때문에 일단은 운에서 을사년이 들어오게 되면 운에서 들어오는 요 사화라는 글자가 내 사주 원국에 있는 지지의 글자들과 상호작용을 하게 된다. 이렇게 보면 될게요. 참고로 천간끼리의 작용하고 지지끼리의 작용은 이걸 좀 어거지로 비유를 하자면 무슨 비유에 가깝냐 하면은 마치 그 군사 밀리터리로 비유를 하자면 항공모함에 한번 비유를 해볼 거예요. 항공모함은 비행기를 싣고 다니다가 원하는 작전 지역에다가 비행기를 보내가지고 저 먼 곳에서 뭐 폭탄도 투여하고 뭐 사람도 구해오고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지고 있어. 근데 이렇게 보죠. 항공모함끼리 전투가 붙었어. 그러면 보통은 함재기끼리 먼저 붙을 거야. 그게 각각 지지에서 천간으로 투출시킨 글자들이 천간에서 만나는 거야. 자, 지지에는 글자가 있는데 그 지지의 글자에서 천간으로 뭐가 아무것도 안 떴어. 그거는 저 함재기 없는 항공모함이에요. 함재기가 없는 거야. 걔는 어떻게 싸워야 돼? 그냥 백끼리 붙어가지고 대포를 쏘든가 미사일을 쏘든가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미사일도 없어. 그냥 걔는 그냥 백끼리 붙어야 돼. 밑에서 싸우는 거는 밑에끼리 싸우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내 A라는 항공모함에서 천간으로 뭔가를 투출시키고 B라는 글자에서 천간으로 뭘 투출시키면은 천간에서 이제 생극작용이 나타난다. 이러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요 지지의 글자들은 지지 글자들끼리 붙는 거니까 항공모함이 비행기 보내가지고 전투를 보낸 게 아니라 그냥 항공모함끼리 붙은 거야. 항공모함, 뭐 전함에서 미사일을 쏘고 항공모함에서 비행기를 보내고 상륙함에서 헬리콥터를 보내고 했겠지, 이제. 또는 뭐 상륙함에서 탱크를 내려가지고 무슨 그 좀 원거리 작전을 하고 했을 거야. 자, 지지끼리 붙었어요. 자, 지지의 인묘진과 운에서 들어온 사화가 직접적으로 만나게 되면 천간에서도 작용이 나타나고 지지에서도 작용이 나타나는데 일단 지지끼리는 계수가 뭐 계묘일주거나 또는 인묘진을 원국에 가지고 있으면은 이게 기본적으로 재주의 기반을 깔고 있는 사주라는 뜻이에요. 사주가 8글자가 있는데 밑에 인묘진이 있는 거야. 식신상관의 기반을 가지고 있어. 식신상관의 기반은 식신상관 쓰기가 가장 좋은 운이고 재성 쓰는 게 그 다음으로 좋은 운이고 그 다음에 식신상관을 깔고 있는데 관성 쓰는 게 조금 까다로운 운이고 뭐 인성 쓰는 것도 많이 까다로운 운이고 뭐 이런 형태라고 보면 되는 거죠. 보니까 시장이 펼쳐진 동네에서는 장사하기가 좋은 건데 시장이 펼쳐진 동네에서 공부나 교육 사업을 해야겠다. 이거는 좀 잘 안 맞는 거죠. 뭡니까, 냉면으로 유명한 동네에서 짜장면을 팔겠다 그러면 또 잘 안 맞는 거고, 왜 사람들이 죄다 그 동네에 냉면 먹으러 왔는데 짜장면 먹는 사람들 일부는 있겠지만. 자, 지지에 인묘진이 있어요. 근데 사화가 만나게 되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재주 전문성의 기반이 일거리를 찾았고 어떤 결과물을 만나게 되었고 무언가 생활일을 찾게 되었고 목적을 갖게 되었다 같은 거예요. 어떤 사람이 기타 치는 게 좋아가지고 아는 사람들과 함께 뭐 음악홀 같은 데 모여서 이렇게 기타를 치고 있었는데 내년이 되면 제안이 들어오죠. 우리 방송국에 아침에 하는 방송에 나와서 음악을 쿵짝쿵짝 해주시면 우리가 얼마를 주겠다. 또 어떤 예식장 사람이 와가지고 우리 예식장에서 축가를 좀 연주를 해주시면 주말마다 와서 해주시면 내가 얼마씩 주겠다. 뭐죠? 내가 꽃을 취미로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무슨 뭐 플라워 관련된 회사에서 우리는 꽃 축제를 하는 곳인데 우리 꽃 축제에 와서 꽃을 관리를 해주시면 우리가 돈을 주겠다. 이런 형태로 식신이 재성으로까지 다음 단계로 연결될 수 있는 운을 가지고 온다. 어떻게? 당신들이 쓰고 있는 식신상관의 재주를 천간으로 올리면 다음 단계인
재성 결과물까지도 보여줄게. 그러면 저는 그냥 과정을 즐겼는데요. 사주에 재성이 없고 식상만 있으면은 과정을 즐기는 사람이에요. 뭐 결과 별로 신경 안 쓰고 나는 그냥 그 시골에 있는 학생들을 가르칠 뿐이지 뭐 내가 가르친다고 뭐 나라가 바뀌거나 내가 가르친 아이들이 부자가 되거나 하진 않겠지만 나는 그냥 내가 가르치는 것까지는 즐기겠다. 근데 이제 사주에 식과 재가 같이 있으면은 결과가 안 나오면 되게 기분이 나쁜 거. 내가 이렇게 가르쳤는데 왜 너 그거밖에 못하는 거야? 이게 지금 결과 따지는 거예요. 그냥 나는 가르쳤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사주의 부모 사주가 어머니 사주가 식상생재가 잘 돼 있으면 내가 이렇게 먹이고 재우고 입히고 키우고 입히고 했는데 너 왜 이거밖에 못하는 거야? 너 왜 돈 벌어와서 나한테 왜 빨간 그 내복 안 사주는 거야? 막 뭐 이런 형태까지도 될 수가 있는 거죠. 직원을 시켜서 일을 시켰는데 그 직원이 수익을 내지 못해. 이런 게 어딨어? 너 나가! 뭐 이런 형태들이 벌어지는데 근데 이제 오히려 재성 없이 식상만 쓰고 있으면 뭐 돈 안 돼도 그냥 같이 일하자. 뭐 약간 이런 형태. 꼭 혹시 돈 때문에 일하는 게 아니죠. 지지에 인묘진 가지고 있는데 내년이 오면은 재주를 천간으로 펼치고 그것이 어떤 금전재물적 다음 단계로서 진도가 나갈 수도 있겠구나. 뭐 이런 형태로 보겠습니다. 뭐 웬만해서 나쁠 일이 없는 운이죠. 결과 안 보고 살았는데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어요. 뭐 그동안 내가 팔았던 물건들이 어디서 유명해져가지고 나한테 연락이 왔다. 아무 개가 잘 됐다는 소식이 들렸다. 나는 그냥 애들을 기르고 먹이고 키웠는데 걔가 선물 싸들고 와서 나 잘 됐어요라고 나타났다. 이런 식으로도 볼 수 있죠. 자, 이번엔 두 번째. 지지의 사옴입니다. 제가 그냥 통으로 3개씩 묶어서 할게요. 자, 지지의 개사 또는 오화 또는 개미, 재성, 평관 이렇게 있을 때 사화가 들어오면은 이것도 동조 현상이 나타납니다. 지지에 재성적 기반이 있다는 것은 내가 사는 환경에 뭔가 금전재물이 교환되는 시장이 지금 형성되어 있다는 뜻이야. 시장에서 재성활동을 하면 시장이 움직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천간에 재성이 있는데 지지에 재성이 한 개도 없고 지장간에도 없고 그러면은 뭔가를 다루고 관리하고 싶은데 다루고 관리할 뭐 대상이 없다. 내가 이래봬도 그 미스터 초밥왕인데 우리 동네 마을에 초밥 식당이 한 개도 없다. 식당도 한 개도 없다.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초밥 실력 도대체 어디서 얘기를 하지? 뭐 이런 거 같은 거죠. 자, 그래서 지지의 재성을 가지고 있는 사주들은 비슷한 시장이 들어와서 활성화를 시켜준다. 대신에 조건이 걸려있죠. 재주를 펼치면, 무언가를 만들어내면. 목의 기운이니까 뭔가 새로운 거, 후레쉬한 거, 기존에 없던 거, 신선한 거 이런 활동들을 했더니 이것이 활성화돼서 히트치고 돈이 돼서 들어오더라. HOT가 되는 거예요. HOT. 핫플레이스, 핫아이템, 핫이슈, 핫인물. 뭐 지금 유행하는 거, 뭐 그런 거 같은 일을 해볼 수 있는 거죠. 목기울은 뉴예요. NEW. 새로운, 기존에 없었던 뭐 이런 것들. 나는 처음 해보는, 내가 새롭게 한번 해보는. 뭐 남들이 보기에는 뭐 오래된 걸지 몰라도 내가 보기에는 색다른, 처음 해보는 뭐 이런 형태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자, 지지에 재성운이 들어오는 운들은 재성이 활성화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다음. 자, 개수일간이 지지에 신유술이 있을 때입니다. 신금 정인이 있거나 유금 편인이 있거나 술토 정관이 있을 때 이 재성이 와서 사신합, 사유합 하거든요. 이게 재성이 와서 내 마음을 자극한 겁니다. 내 마음을 자극했어. 원래 적당히 자극하면 재밌고 시원하고요. 과도하게 자극하면 이게 이제 29금, 39금, 하드코어, 고어물, 괴롭힘, 마음의 갈등, 마음의 아픔 뭐 이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뭐 보통은 문화사업 등이 대체로 제극인 사업들이 많아요. 문화사업이 뭐야?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죠. 홍보 마케팅이 뭐예요? 사람들 물건 사라고 자극하는 거죠. 그 물건에 반응하게끔 하는 거죠. 뭔가 발렌타인데이, 뭐 크리스마스 이브 이거 지금 다 이거 문화 이벤트 같은 거죠. 그날에는 뭔가를 좀 해야 돼. 뭔가 의미를 부여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감정을 동요시키는 사업 같은 지식 정보 콘텐츠, 뭐 감동 문화, 뭐 방송 뭐 이런 사업들인데 자, 사주에 인성을 가지고 있으면은 요게 지식 정보 콘텐츠나 자격 생각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이 그 아이디어를 행동으로 옮긴다도 되는 거고요. 공부나 자격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을사의 환경에서 나의 지식 정보를 사화랑 결합시키거나 제공을 하여 이게 돈이 될 수 있다도 되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는 재테크 운도 될 수 있어요.
지지의 문서의 기반을 가지고 있는데 천간으로 끄집어내서 활용하지 않았는데 사회의 어떤 새로운 문화 풍조나 사회의 어떤 새로운 활동이 돌면서 그 일이 어떤 시장을 만들어내면서 내 문서하고 결합이 되더라. 우리 집 앞에 빈 땅이 있는데 뭐 못 쓸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마을 축제가 거기서 열리게 되면서 나한테 자릿세를 주겠다고 뭐 6개월간 빌려달라고 한다더라. 아니면 뭐 어디서 땅을 좀 팔라고 한다더라. 아니면 내가 가진 오래된 주식을 사겠다고 한다더라. 내가 그동안 오래 모아놓던 지식 정보나 자격이나 오래된 중고 책들을 사겠다고 한다는 일종의 문서와 재물의 교환운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요즘 대한민국에 난리가 났는데 집이 안 팔려서 땅이 안 팔리고 집이 안 팔려서 요즘 난리가 났어요. 요즘. 그래서 요즘에 부동산도 집 팔고 땅 파는 사람들 요즘 수수료 되게 많이 받아가요. 안 팔리잖아. 아파트가 안 팔려요. 나라가 뒤숭숭하니까 더 안 팔려. 그런데 임계수 일주들은 팔릴 수도 있어요. 왜? 내가 가진 문서가 돈과 결합이 될 수 있으니까. 근데 어째서 돈하고 결합돼? 뭔가 새로운 일이 일어나서 내 문서를 돈하고 바꿔가자 하는 일들이 생길 수도 있는데 파는 게 좋아요? 안 파는 게 좋아요? 그러면 요즘 안 팔리는데 파는 게 좋겠지. 요즘에. 특히 2021년, 2022년에 상투 잡아가지고 지금 막 지산 이런 거 사가지고 지금 골머리가 아프신 분들은 이런 운에 팔릴 수 있으면 팔리는 게 유리하겠죠. 임수나 개수일간들은. 자, 그러니까 그닥 나쁜 일은 없습니다. 사술 원진은 조금 신경 써봐야 되는 거죠. 어떤 정제적 활동을 통해서 새로운 일을 하여 정제적 활동을 하여 내 관을 좀 빛내려고 하는데 그게 좀 이빨이 좀 안 맞는구나. 뭐가 좀 안 맞는구나. 내가 지금 집이 뭔가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의 기존 장사를 다른 방식으로 카페를 하나 차려가지고 회사의 사업에 도움이 될까 했는데 이게 사술 원진이잖아. 기묘하게 잘 될 수도 있고 기묘하게 안 될 수도 있고 약간 이런 형태다. 일단 원진 기문이 걸리면은 내가 생각했던 거와는 다르게 일이 펼쳐질 가능성이 좋아요. 그게 좋게 펼쳐질 수도 있고 안 좋게 펼쳐질 수도 있고 이런 느낌이다라고 봐야 되겠죠. 이게 이제 원진 기문이 좋게 풀리는 게 마치 그런 거에 비유하는 거예요. 마치 의학 분야에서 이런 거 있죠. 원래 보톡스 같은 거. 보톡스가 원래 무슨 마취제 용도로 개발을 했는데 마취제 쪽에서는 안 팔리고 그러니까 피부 미용 쪽에서 피부과에서 대박이 나버린. 원래 그런 용도로 만든 게 아니에요. 대표적인 게 비아그라죠. 비아그라 원래 심장병 약인가로 원래 만들었는데 심장이 안 뛰고 그래서 다른 게 뛰더라 해가지고 오히려 비뇨기과에서 이제 대박이 난 어떤 원래 이런 걸로 쓰려고 한 게 아니고 이런 걸로 썼는데 오히려 저런 게 잘 되더라. 이런 게 추고원진, 사술기문, 진해원진, 일명 소 뒷걸음질 치다 쥐잡았다라는 소문이 원래 원진기문에 대한 얘기예요. 그냥 암흑의 배우가 좀 그냥 자기의 개성과 독창성을 넣어서 자신만의 특별한 춤을 만들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무슨 춤이 그래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춤에 중독이 돼가지고 그 희한한 춤을 막 따라서 추더라 이런 거 비가 추는 깡이라는 노래와 춤이 있는데 하도 희한해가지고 무슨 춤이 저래 그랬는데 사람들이 중독성이 있다 일일깡 해가지고 비의 춤과 노래를 따라하더라 이런 것들도 일종의 원진기문적 요소들이 나타날 수 있죠. 내년에 정관적인 일을 하는 사람이 사화을사적인 엉뚱한 이런 일을 했는데 이게 잘 풀릴 수도 있고 약간 예상과 다르게 갈 수도 있고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성적으로 되게 보수적인 국가예요. 그래서 유튜브라는 엄격하게 19금을 지키는 유튜브를 쓰는데 외국에서는 유튜브 말고 또 다른 이름을 가진 유튜브 비슷한 자기가 영상을 올려가지고 이렇게 공유하는 우리나라 아프리카 TV, 유튜브 이런 거 있는데 우리나라는 유튜브가 대세죠. 근데 외국에는 19금의 영향을 전혀 안 받는 그래서 사람들이 마음껏 19금을 올리는 채널이 있는데 이제 더 선진국이나 자유국가에서는 그거를 규제나 통제를 안 해.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는 꿈도 못 꾸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데 전직 체조 선수, 전직 뉴스 앵커, 전직 아나운서, 전직 암흑의 변호사, 전직 무슨 일을 했던 사람 보통은 되게 좀 도덕적이고 반듯하고 바르고 학교 선생이고 하고 할 만한 분들이 자기 누드 영상이나 자기 29금, 39금 영상을 올려서 부수익을 올리거나 돈을 올리거나 자신의 29금 성인 화보를 노출해가지고 성인 화보를 올려서 돈을 버는 그러면 거기서 이제 유튜브처럼 과금을 주는 체계가 있죠. 이제 사실 그런 걸로 성공하는 사람들이 어떤 면은 사주에서 원진기문 잘 쓰는 사람들. 그 사람이 그럴 줄 몰랐네. 야, 전직 유명한 우리나라로 치면 김연아가 무슨 법방을 한 거지 이제 난리가 난 거지. 그럼 어떻게 되겠어? 대한민국 남자 다 가서 보겠지.
뭐 또 어떤 멋있는 남자가 뭘 했다. 그러면 또 대한민국 여자가 또 다 가서 보겠지. 근데 아직 우리나라는 이게 이제 보수적 좀 규제가 좀 있다 보니까 이게 좋다 나쁘다는 얘기는 안 할게요. 한국에서는 그 채널이 아예 막혀 있어. 아예 들어가지질 않아. 뭐 외국을 돌아서 들어가든가 해야 돼. 뭐 그런 형태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술원진 같은 경우는 이 개수가 술토가 지면 되게 보수적인 정관을 쓴다는 거잖아. 원래 술토가 보수적이에 진토가 진보적이고 이 호신쌤은 진보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보수성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왜 시지가 술토잖아. 예, 여기서 보수적인 직업도 가지고 있잖아요. 보수적인 직업. 자, 술토적 정관을 가진 사주가 뭔가 을사적 일을 해보면서 이런 일로 재주 부려 돈 벌어서 명예를 올리려고 하는데 그게 약간 좀 기묘하구나. 뭐 이런 형태들이 나타날 수 있다 같은 거죠. 자, 이번에는 지지의 해자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이게 지지의 사람들을 가지고 있죠. 비견, 겁재가 특히 요 사해충이 좀 드라마틱한데 갑자기 돈이 들어오다. 돈이 안 되는 것 같았던 사람들이 돈을 벌어오다. 아니면 지출만 되던 것들이 소비만 되던 것들이 수익으로 바뀌다. 원래 충은요 반전이에요. 반전. A와 B가 탕 충을 이뤘어요. 그럼 A가 B로 바뀌는 거예요. 뭐 좋았던 일이 나빴던 일로, 나빴던 일이 좋았던 일로, 배우기만 했는데 가르치는 일로, 돈을 쓰기만 했던 사람이 돈을 벌어오는 일로.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재성이 들어오면 요 겁재가 내 돈을 까먹는 거 아닙니까? 라고 볼 수 있겠지만 천간에선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지지는 들어오는 놈이 그 주도권을 잡고 있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해수가 사화로 바뀌기 시작하더라 같은 거죠. 우리 집에 돈 까먹고 있는 어떤 애가 있었는데 걔가 갑자기 돈을 벌어와서 나한테 용돈을 주더라 이런 형태죠. 그러니까 그래서 개일주는 내년에 뭔가 움직여보면 갑자기 내가 뭔가를 했는데 돈이 들어오려나 했는데 돈이 들어올 가능성들이 좀 있다. 그런데 갑자기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볼 수 있는 거죠. 다음 또 하나. 사해충도 그런데 요 사자합 있습니다. 지지의 자수 비견을 가지고 있으면 사화가 들어와서 사자 암합을 해요. 어떤 면에서는 사해충보다는 사자 암합은 통장이 돈을 스쳐가셨습니다가 아니라 통장이 돈에 돈이 통장에 머물렀습니다. 뭐 이런 형태로 돈을 벌 수 있는 거니까 만약에 지지의 자수라는 사람들이 을사라는 일을 하여 요 재성과 돈의 교류가 이루어지더라. 그러면 내가 뭔가 기대고 있는 원래 개자일주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지의 일지에는 자수가 있을 수가 없고 뭐 시지에 있든가 월지에 있든가 연지에 있든가 할 텐데 연지에 있으면 거의 반응이 없고 있는지도 몰라. 연지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거의 그런 일이 생기는 줄도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월지에서 벌어지면 사회에서, 일지에서 벌어지면 내 개인적으로, 시지에서 벌어지면 나의 뒷동산에서, 나의 비밀스러운 미래에서 뭐 이런 형태에서 벌어지는 건데 이 시지의 비견이 돈을 붙잡는 역할을 했다. 내가 잡으려고 하니까 안 되는데 동생 데리고 와서 너 가게에 좀 있어봐 그랬더니 개랑 단골 손님이 붙더라. 개가 물건을 잘 팔더라. 개 보고 손님들이 오더라. 뭐 이런 느낌으로도 볼 수가 있는 거죠. 암합을 했으니까 잘 연결이 됐다. 붙었다. 뭐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해자가 변해서 관이 되는데 이게 축이에요. 축. 그러니까 이 축토는 이 사람 저 사람 많이 붙어있는 관인데 약간 소비적 성향이죠. 내가 마음대로 무언가를 할 수 있게끔 느슨하게 비겁들을 묶어주는 어떤 관. 그래서 좀 사람들을 동원할 수 있는 카리스마적인 요소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개미일주는 내 편은 하나도 없는데 돈은 많은 곳에서 일을 하는 거고 그것도 괜찮죠. 근데 요 개축은 내 편이 가득한데 돈이 없는 동네에서 약간 일을 하고 있는 그러면 걔네들을 불러 모아, 이 거짓대를 글로 모아가지고, 거짓대라 그러면 안 되지. 나와 함께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야, 뭐 좀 하자! 그러면 이제 움직일 수 있는 운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내 편 하나도 없는데 부잣집에서 사는 게 나은가? 내 편이 가득한데 돈이 별로 없는 집에서 사는 게 나은가? 약간 좀 기묘하죠? 뭐 제일 좋은 거는 개축일주가 연주나 시주에 재성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돼. 그러면 바로 옆마을에 돈이 가득하니까 옆마을에서 돈을 가지고 오고 내 마을에서는 왕노릇하고 다시 돈 많은 곳에 가서 좀 숙이고 돈 벌고 내 집에 와서는 왕노릇하고 약간 뭐 이런 느낌으로 보면 되죠. 근데 개미일주는 일지가 그러잖아. 그럼 이게 뭐야 부자 남편을 만났는데 내가 눈치를 보며 살아야 된다든가 아니면 내가 내 가게를 차렸는데 내 가게가 나를 심하게 통제하는 내가 차린 일거리들 때문에 내가 좀 편하게 쉬지를 못하고 늘 미토에 물을 뿌려주는 일을 해야 된다든가 약간 이런 형태라고 좀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개수일간
이 세 가지 측면으로 한번 쭉 봤습니다. 자, 우리 개수는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